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70세 김할머니가 30년간 복용하던 당뇨약을 끊게 된 비밀. 65세 박할아버지가 혈당 수치를 200에서 120으로 낮춘 방법이 바로 아침 한 끼에 숨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단순히 아침 식사만 바꾸셨을 뿐인데 혈당이 안정되고 심지어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놀라운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알찬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아침 식사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하루 세 끼 중에서 왜 하필 아침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실 이건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은 긴 단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식사를 한다면 무려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저장해둔 당분을 조금씩 사용하면서 혈당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올라가려고 해요. 이때가 바로 하루 중 혈당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만약 이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되고 이것이 하루 종일 혈당 변동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아침 식사를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하루 종일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래서 아침 식사를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아침 식사는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무심코 드시는 아침 식사 중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위험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흰쌀밥과 국물만 있는 식사입니다. 김치찌개에 흰쌀밥 또는 미역국에 흰쌀밥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흰쌀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서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확 올려버립니다. 두 번째는 식빵과 잼, 그리고 달콤한 커피의 조합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흰 식빵, 설탕이 들어간 잼,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커피까지.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혈당은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일만으로 아침을 때우는 경우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사과 1개, 바나나 1개, 오렌지 1개 이렇게 과일만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도 결국은 혈당을 올리는 당분입니다. 특히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리얼이나 곡물 가루를 탄 음료입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대부분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곡물 가루도 정제된 탄수화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식사를 계속하시면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당뇨약의 용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혈당을 낮추는 기적의 아침 식단 원칙. 그렇다면 어떤 아침 식사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밝혀진 4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통곡물로 바꾸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흰 식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미는 쌀겨와 배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비타민 B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처음에는 거칠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차차 익숙해지시면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만약 현미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현미와 흰쌀을 반반씩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귀리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귀리를 죽으로 끓여서 드시거나 밥을 지을 때 조금씩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보리도 훌륭한 통곡물입니다. 보리밥을 지어서 드시거나 보리차 대신 보리를 우린 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원칙,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달걀은 가장 완벽한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삶은 달걀, 계란찜, 달걀 부침 어떤 방법으로 드셔도 좋아요. 하루에 달걀 2개 정도는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졌어요.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부침을 해서 드시거나 두부찌개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순두부찌개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구워서 드시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닭가슴살도 좋지만 다른 부위보다 조금 퍽퍽할 수 있으니 닭 다리살을 기름을 빼고 삶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드세요.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각종 나물과 채소 반찬을 충분히 드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등등 우리가 평소에 먹던 나물들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김치도 발효식품이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훌륭한 음식이에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도 놓치면 안 됩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드시거나 다시마를 우린 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견과류도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아몬드, 호두, 잣 등을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원칙, 좋은 지방을 적절히 포함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지방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유로 요리를 하시거나 참기름을 나물에 조금씩 넣어서 드세요. 들기름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보카도가 구하기 쉬워졌는데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 하지방산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소금 찍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도 좋은 지방입니다.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 이런 원칙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실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올해 75세이신데 2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매일 약을 2번씩 드시고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셨는데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 식사를 바꿔보기로 결심하셨어요. 기존에 드시던 흰쌀밥과 국물 위주의 식사 대신에 현미밥 반 공기에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시금치나물, 콩나물, 김치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는데 2주째부터 아침 공복 혈당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식후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하셨답니다. 지금은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도 혈당이 잘 유지되고 계세요. 무엇보다 피곤함이 많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65세이신 박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식빵과 커피로 식사를 대신하셨는데 혈당이 200을 넘나들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침 메뉴를 귀리죽으로 바꾸셨어요. 귀리를 끓인 죽에 호두와 아몬드를 조금씩 넣고 블루베리를 소량 올려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셨지만 점점 고소한 맛에 익숙해지셨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160을 넘지 않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까지 정상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할머니는 아침에 과일만 드시던 분이셨어요. 사과 1개, 바나나 1개 이렇게 과일로만 아침을 때우셨는데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져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메뉴를 두부 부침에 채소 샐러드, 그리고 고등어 구이를 조금씩 곁들이는 것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아침부터 이렇게 든든하게 먹어도 되나 싶으셨는데 오히려 점심까지 배가 고프지 않아서 놀라셨다고 해요. 한 달 후부터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쳐서 집안일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십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식단을 구성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식 스타일 아침 식단. 첫 번째 메뉴. 현미밥 3분의 2 공기, 삶은 달걀 1개, 시금치나물, 콩나물, 김치, 미역국. 이 조합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미밥의 식이섬유와 달걀의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각종 나물의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두 번째 메뉴.
보리밥 3분의 2 공기, 두부 부침, 도라지 나물, 김치, 북어구.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서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메뉴. 현미밥 3분의 2 공기, 고등어 구이, 무나물, 김치, 콩나물국.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과 현미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혈당 안정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무나물의 식이섬유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양식 스타일 아침 식단. 첫 번째 메뉴. 통밀빵 한쪽, 아보카도 4분의 1개, 삶은 달걀 1개, 토마토 슬라이스, 견과류 1줌. 통밀빵의 식이섬유,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 달걀의 단백질이 균형을 이루면서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두 번째 메뉴. 귀리죽, 그릭 요거트 2스푼, 블루베리 1줌, 호두 2개에서 3개 귀리의 베타글루칸과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당 조절과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세 번째 메뉴. 현미 토스트 한쪽, 연어 스모크, 오이 슬라이스, 크림치즈 조금. 연어의 오메가3와 현미의 식이섬유가 만나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크림치즈의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식단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단순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하루 평균 혈당 변동폭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식후 혈당 최고치도 25% 낮게 나타났고 오후 시간대의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해요. 이는 올바른 아침 식사가 하루 종일 혈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빵과 커피로만 간단히 해결한 사람과 전통적인 한식 위주의 아침을 먹은 사람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한식 위주 아침 식사 그룹에서 당뇨 발생 위험이 40%나 낮게 나타났어요. 특히 현미밥과 나물, 국물 조합의 한식을 꾸준히 드신 분들에서 인슐린 감수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에서는 아침 식사의 단백질 함량에 따른 혈당 변화를 관찰했는데 아침 총 칼로리의 25% 이상을 단백질로 섭취한 그룹에서 하루 종일 혈당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침 식사만 제대로 바꿔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식단을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을 볼 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흰쌀 대신 현미나 보리를 사세요. 처음에는 현미 특유의 거친 식감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현미와 흰쌀을 반반 섞은 오븐 도미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걀은 항상 집에 준비해 두세요. 달걀만큼 간편하고 완벽한 단백질은 없어요. 삶은 달걀을 미리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바쁜 아침에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도 냉장고에 하나씩은 준비해 두세요. 부침용 두부나 찌개용 두부 모두 좋습니다. 두부는 보관기간이 길지 않으니 자주 사서 신선한 것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아침 시간은 늘 바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현미밥은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실에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달걀도 전날 저녁에 삶아 놓으면 아침에 편리하게 드실 수 있어요. 나물도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도라지 나물 등은 23일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국물도 미리 끓여 놓으면 좋습니다.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한 번에 많이 끓여서 냉장 보관하시다가 아침마다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아무리 미리 준비해도 정말 바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 간편한 대안도 준비해 두세요. 귀리는 전날 밤에 물이나 우유에 불려 놓으면 아침에 간단히 끓여서 죽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견과류 몇 개와 베리류를 올리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베리를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단,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통밀빵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 먹고 삶은 달걀 하나를 곁들이는 것도 간단하면서 영양가 있는 식사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 정도가 달라집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먼저 나물이나 김치를 한두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달걀이나 생선을 드신 다음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물도 중간중간 마시시되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시거나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있지 마시고 설거지를 하시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빵을 먹으면 꼭 안 되나요? 흰 식빵은 피하시는 것이 좋지만 통밀빵이나 호밀빵은 괜찮습니다. 다만 빵만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통밀빵에 아보카도를 발라 먹고 삶은 달걀을 곁들이거나 호밀빵에 연어를 올려서 드시는 것처럼 조합을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빵의 양도 한두 쪽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아요. 커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절대 피하세요. 블랙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블랙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세요. 과일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과일 주스는 절대 피하시고 과일은 꼭 통째로 드세요. 아침에 드실 때는 소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 반 개, 베리류 한 줌, 키위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과일도 단백질이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슬라이스에 아몬드 버터를 조금 발라서 드시거나 베리류를 그릭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는 방식으로 조합해서 드세요. 아침에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살코기, 닭가슴살, 생선은 모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다만 기름진 고기나 가공육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과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신선한 고기를 구워서 드시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미가 너무 거칠어서 먹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현미와 흰쌀을 반반씩 섞어서 드세요. 점차 현미의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현미를 불리는 시간을 늘리면 더 부드럽게 지을 수 있어요. 현미를 30분 이상 불린 후에 밥을 지으시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현미가 정말 힘드시면 5분 도미나 7분 도미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식단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서 약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올바른 식단으로 혈당이 안정되면서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혈당을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꼭 드셔야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드시는 것이 아예 안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삶은 달걀 하나와 견과류 한 줌 또는 그릭 요거트에 베리를 넣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날 밤에 귀리를 우유에 불려 놓았다가 아침에 베리와 견과류를 올려서 드시는 오버나이트 오트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당 측정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측정하는 공복 혈당과 아침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측정하는 식후 혈당을 기록해 보세요. 이 수치들이 점차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현재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식단을 바꾸면서 혈당이 많이 낮아질 수 있는데 약을 그대로 복용하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혈당 변화를 체크하시고 필요하면 약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꾸지 마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가지씩 차근차근 바꿔가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소화장애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셋째,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어떤 분에게는 현미밥이 좋을 수 있지만 다른 분에게는 귀리가 더 맞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실수하고 옛날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식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려워요. 오늘은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어보고, 내일은 달걀을 하나 더 추가해보고, 모레는 나물을 하나 더 만들어보는 식으로 천천히 바꿔가세요.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세요. 혼자서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왜 이런 식단이 필요한지 설명하시고 함께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 가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다 보면 더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어떤 아침 식사를 했는지, 그때의 혈당은 어떠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음식이 본인에게 맞는지, 어떤 조합이 혈당을 가장 안정시키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당뇨는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 하나만 잘 관리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혈당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실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내일 아침부터 드실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해 보세요.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든 변화가 바로 내일 아침 식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 있어요. 오늘부터 혈당을 낮추는 기적의 아침 식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뇨 걱정 없는 삶, 이제 꿈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부터는 새로운 식단으로 더욱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